방금 소개받은 대구대 물론정보학과 장보성입니다. 저는 아직 이런 제 소개가 조금 낯선데요. 사실 저를 잠깐 소개하면 제가 8월 30일까지 좀 전에 소개했던 신경환 주무관장과 같이 근무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9월 1일자로 이제 학교를 옮겼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좀 아는 게 있다고 저보고 이제 발표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포인터가 넘길까요? 네. 네, 저는 서서 발표하겠습니다. 잠깐. 네, 제가 발표할 제목이 디지털 포용과 접근성 강화 시대인데, 저희가 발표할 제목보다는 이 중간 소주제로 잡은 게 이제 얼터너티브부터 어세서블 이래가지고 앞서 주무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장애인을 위해서는 대체 자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즉 종이책이든 연구 보고서가 나오면 그거를 이제 장애인을 위해서 점자, 수어, 뭐 읽기 쉬운 책 아니면 음성 자료로 만들었고, 그 만들다 보니까 이제 대체 자료라는 것을 제작하는 제작 비용 그리고 시간, 보통 여러분들이 한강 같은 뭐 새로운 책이 도서가 하나 나오면 점자로 만드는 데는 보통 한 3개월, 음성을 만드는 데 보통 한 1개월, 꽤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그리고 파일 자체가 이제 전자 파일 형태로 많이 처음부터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접근 가능한 것, 즉 대체하는 것보다는 접근해서 시각장애인이나 다른 기타 장애인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제 변화하는 것이 이제 최근에 하두고, 그런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발표 목차는 디지털 포용 시대의 접근성 그리고 출판을 더욱 포용적으로 만드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최근에 여러분도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이 될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을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전화 기능만 씁니다. 그리고 이 전화 기능 말고 대부분이 카톡, 좀 더 많이 쓰면 카톡만 하는 거죠. 근데 스마트폰에는 다양한 기능이 많죠.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기능도 핸드폰에 많이 탑재되어져 있고, 그리고 모든 음식점을 가면 이제 키오스크가 됩니다. 최근에 제가 중국집에 4명이 갔는데 코스 요리를 주문하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코스 주문 같은 경우는 8번을 클릭을 해야 음료수까지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세상이 디지털화되고 있고, 이 디지털화되는 거에서 다양하게 이제 디지털 소외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용은 디지털 소외에서 디지털 포용으로 변화하는 게 디지털 포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용 사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면 이 하살표, 하단에 있는 하살표 방향으로 쭉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요. 하단에 이제 디지털 포용을 위해서는 디지털 기회에 평등한 접근이 돼야 되고, 이러한 디지털의 동등한 접근을 통해서 누구나 소외되지 않는 사회, 그리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사회가 되면 가장 상단에 있는 좋은 사회, 행복한 사회가 일종의 디지털 포용 사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내 사례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포용이라는 게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한 게 아마 문재인 정권에서부터 조금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이제 정부 정책 과제 중에 디지털 포용 정책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고, 그와 관련해서 정책 세미나 그리고 공청회 법을 제정하자라는 활동이 많이 확대되었고, 매년 디지털 포용 컨퍼런스도 이제 진행되고 있고, 작년에 드디어 이제 디지털 포용법이 제정돼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국회의원 한 3분의 장애인 국회의원들이 3분 정도 있습니다. 지금 김혜지 의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국회의원들이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국회 차원에서도 정책 세미나나 국회 세미나를 많이 하고 있고, 올 초에는 이제 디지털 포용법에 대해서 이제 행안부에서 OECD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식으로 디지털 포용을 하고 있는지를 외국에 발표하는 것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다양하게 이제 디지털 포용 정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용이라고 간단하게 정의를 하나 내려보면, 디지털 포용법은 마이크가 안 되나 봅니다. 네, 디지털 포용법은 디지털 포용법이 작년에
제정되었고 시행 날짜가 1월 22일 얼마 안 남았죠. 한 3개월 후면 이제 디지털 포용법이 시행되는데 그 법 정의 제2조회를 보시면 디지털 포용이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조성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여기서 보통 디지털 포용이라면 장애인만 대상을 하는데 장애인뿐만 아니라 앞서 첫 슬라이드에 보신 것처럼 노인, 또 다문화 모든 사람들이 다 동등하게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게 디지털 포용입니다. 그래서 주무부처는 현재 과기정통부의 디지털 포용 정책팀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디지털 포용 본부라는 것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주로 많이 하는 게 웹 접근성,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바일 접근성, 그리고 키오스크 접근성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이제 주 구분을 해서 포용 관련된 정책을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전자출판물, 지금 오늘 세미나의 주 관점이 전자출판물과 관련해서는 한 7, 8년 전부터 국립장애인 도서관에서 전자출판물과 관련된 표준, 케이스도 만들었고, 그리고 볼 수 있는 저작 도구, 제작 지침, 인증 기준, 그리고 검증을 위한 사이트도 국립장애인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디지털 포용 사회에서 접근성 준수를 왜 해야 되는지를 조금 당위성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 다음에 아마 발표가 2가지 있는데 제가 관심 있는 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각장애인이나 다른 장애인들이 어떤 식으로 정보를 접근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좀 더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저도 장애인 도서관에서 근무를 하기 전까지는 시각장애인들이 전자책을 어떻게 보지? 그리고 컴퓨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근무할 때 장애인 도서관 관장님이 이제 시각장애인 분이신데 이분이 저보다 더 컴퓨터를 잘하세요. 저보다 더 빨리 검색해서 자료를 찾으세요. 이런 걸 직접 하는 걸 보시면 아, 왜 장애인들을 위해서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서 접근성을 줘야 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약간 우선순위를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법률 준수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국내 또는 국외에 다양하게 장애인들에게 모든 평등, 동등한 차별 없이 제공해야 되는 법률이 많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장애인 차별금지법,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오시면 사실 이 강의실도 장애인들이 만약에 왔으면 바로 신고됩니다. 왜냐하면 경사로가 없잖아요. 만약에 지체장애인들이 와서 휠체어 타고 온 장애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지금 이 강의실은 바로 신고 대상이 돼요.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경사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이 장애인 편의 증진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 디지털과 관련된 거는 앞서 설명드렸던 디지털 포용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하는 거는 법을 지키는 법률 준수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송의 비용이 많이 듭니다. 실제로 국내에는 조금 찾기 힘듭니다. 장애인들이 자기가 차별받았을 때, 특히 전자출판물과 관련된 차별을 받았을 때의 소송은 있긴 있는데 잘 없고, 대부분 이제 편의시설과 관련된 소송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웹사이트나 전자출판물에 자기들이 장애인들이나 다른 계층이 볼 수 없다라고 하면 보통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디지털 접근성 관련해서 소송 비용 그리고 변호사 비용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약 한 1,400만 원의 소송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례 2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 주제가 PDF 파일이니까 그와 관련된 사례를 갖고 왔는데, 미국의 UNC 헬스케어라고 약간의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하는 기관인 것 같습니다. 이 기관이 이제 장애인이 왔을 때 저희가 병원 가면 진단서를 받고 청구서, 영수증 이런 것을 받았을 때 시각장애인들이 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한 거죠.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내가 볼 수 있는 형태로 바꿔달라라고 했을 때 이 기관은 못 바꿔준다라고 해서 이제 소송을 걸었고, 결과적으로 1억 8천만 원의 이제 벌금, 손해배상이 이제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마이애미 대학생의 이제 알리하 더들리라는 학생이 2017년도 사건인데요.
예, 학교를 갔더니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교재가 없고 시스템도 접근 안 되고 대학 도서관을 갔는데 대학 도서관에 있는 보통 전자책, 학술 논문 이런 것들이 다 전자 파일 형태로 되어져 있어서 자기가 보고 싶은 형태로 다 바꿔달라. 그리고 대학이 접근성 계획을 수립하고 웹 접근성 코디네이터, 소프트웨어 그리고 교수들에게 이제 접근성 교육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이제 승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이 학생이 다른 대학으로 이제 편입을 했습니다. 그 편입한 이후에 마이애미 대학에서 여기에 있는 오하이오 대학으로 이 학생이 편입을 했고 그 편입한 그 등록금, 이사 비용, 교재 비용, 4년 등록금, 식비까지 그 전 학교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 이제 소송 결과가 나온 겁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공공기관에 종사하시는 것 같은데 이 소송 사건이 우리나라에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우리나라에도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 되고 그 사건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소송이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매출 증가인데요. 이거는 약간 여러분들하고 공공기관하고 좀 관련이 없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홈페이지, 여러분들 기관에 다 계시니까 여러분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홈페이지 하단에 대부분이 웹 접근성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웹 접근성 인증 마크를 받는 이유가 한 가지죠. 아, 우리 기관은 장애인들도 볼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약간 인식 개선 그리고 장애인도 우리의 고객입니다라고 홍보해주는 홍보 역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사회적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고 그 두 번째 단락은 뭐냐면 저희가 웹 접근성 하다 보고 아니면 전자책을 만들면 텍스트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즉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체 텍스트 등등이 검색 엔진에서 검색 히트율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하면 접근이 잘 되고 거기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고객의 이타율이 떨어지고 만족도가 높아지는 이런 궁극적으로 매출이라지만 뭐 홍보가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이제 접근성과 그리고 검색 엔진과 관련된 연구도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접근성을 넣는 게 조금은 뭐 어렵지만 그 어렵다고 해서 그 결과가 검색 엔진 측면에서 매출 측면에서도 많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 네 번째가 앞서 설명됐던 매출과 약간 유사하게 되는데요. 이제 사회적 책무죠. 앞서 웹 접근성 인증 마크 다른 게 사회적 책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될 수도 있는데 장애인들한테 아, 이 기관, 이 사이트는 내가 들어가기 너무 불편하다라는 부정적 이미지보다는 내가 볼 수 있는 사이트고 다른 장애인과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야라고 하면 홍보성, 이런 홍보적인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도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접근성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출판을 더욱 포용적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접근성은 이제 더 이상 단순 그 체크박스가 아니라 현대 출판물의 그냥 기본적인 원칙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여러분들 조금 나이 분신 분도 있고 하는데 예전에는 종이책이 대세였으면 여러분들이 만드는 연구 보고서 프리즘에 다 올리시잖아요. 연구 보고서 자체가 예전에는 뭐 인쇄해서 기관마다 뭐 100부, 200부 찍어서 배포했는데 요즘은 대부분 배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프리즘에 올리든지 아니면 키스티나 그 키스트의 NTIS 이런 사이트에 다 등록을 합니다. 그런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보고서를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학술 논문, 전자책, 연구 보고서, 웹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디지털 공간에서 서비스되기 때문에 그러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이거를 모든 독자들에게 제공해 줘야 된다는 이제 책임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대체 자료를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열심히 매년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전체 출판 양을 따졌을 때 만드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그 도서관 통계입니다. 출판 연간 통계를 보면 1년에 나오는 책이 약 한 18,000종 정도 되는데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만드는 게 약 한 1만 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퍼센트 따지면 한 20% 정도를 만들고 있고 대부분이 이제 음성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콘텐츠만 디지털 포맷만 조금만 잘 만들면 여기서 뭐 음성 자료가 한 8만 건에 되는 모든 전자책이 다 음성 서비스가 가능한 거죠. 그렇게 조금 대체해서 접근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어려운가? 어려운 이유를 한 4가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가 인식 부족과 이해 부족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도 이 일을 하기 전까지는 대체 자료가 뭐야? 여러분들이 점자책까지는 많이 봤어요. 점자책 시중에도 많고 점자로 보는 시각장애인도 많이 봤는데 어려운 게 점자책 말고 데이지, 접근 가능한 전자책, 접근 가능한 PDF 파일 이런 용어 자체를 생소하고 이게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이제 내려주는 이제 인쇄사, 전자책을 만드는 업체 이런 분도 아직까지 이 분야에 대해서 인식이 너무 부족한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가 기술적 제약입니다. 기술적 제약은 전자책을 만들 때 시길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시길 안에 접근성을 검증할 수 있는 툴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국립장애인도서관에 가면 전자책 검증하는 검증 사이트도 있고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인쇄소나 제작사들은 옛날 시스템에 오도비도 쓰고 콕 파일이라는 콕 인디자인도 사용하고 있고 인디자인 같은 경우도 접근성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최신 버전의 인디자인을 쓰는 게 아니라 옛날 버전의 인디자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기술적 제약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돈이죠. 재정적인 문제. 사실 종이책을 만드는 비용, 전자책을 만드는 비용, 접근성 전자책을 만드는 비용, PDF 파일 만드는 비용에서 조금씩의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쉽게 말씀드려서 전자책을 접근성 전자책으로 만드는 게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예산이 많이 없는 게 한 가지 세 번째 제약이고 네 번째가 이제 지식과 기술 부족인데 사실은 여기 신경환 전문가님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접근성 전자책 PDF 파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제가 보는데요. 이렇게 기술이 아는 사람이 좀 더 많아지고 그 사람들이 여러 군데에서 발표를 하고 이게 기술이 막 확산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네 번째 제약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라는 이제 전략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인식 쪽과 관련해서는 교육이 많이 확대되어야 되고 여러분들 같은 인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립장애도서관 같은 경우는 한 1년에 2번 정도 다양한 세미나를 하고 있고 도서관 대회 같은 행사에서도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업계 컨퍼런스나 세미나나 웹 세미나나 이런 걸 통해서 접근성 문제, 전자 출판 분야의 접근성 문제를 관련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기술 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제 공공기관이니까 보고서 나오면 인쇄소에 발주를 하는 거죠. 그 발주하는 발주처가 나름의 이제 기술력이 조금 담보되어져야 하는데 그 분야에 대한 투자가 조금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게 두 번째 전략입니다.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대부분 이제 보고서 PDF 파일, 연구 보고서 만들면 딱 출판 비용만 예산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100부 아니면 뭐 100건 만들면 100건에 대한 출판 비용만 그 전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가능하시다면 접근성 전자책, 접근성 PDF 파일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예산이 기존에 100만 원이면 이거를 한 150에서 200 정도로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기술 표준은 여러분들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고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지금까지 케이스를 2건을 만들었고 시스템도 1개의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은 케이스를 만들어서 보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접근 가능한 전자출판물 생성을 위한 방법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도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은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요즘은 읽기 쉬운 책 이래가지고 발달장애를 위한 책도 만들어지고 있고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
관련된 콘텐츠도 만들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이 어떻게 정보를 활용하는지 그리고 보조공학 기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조금은 장애인 인식교육 여러분들 보통 4월 달에 저도 많이 4월 달에 항상 받잖아요. 장애인 인식교육 측면에서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활용 능력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접근 가능한 디지털 포맷 만들기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하면 PDF 파일이 두 가지가 있죠. 이미지 PDF 파일 그리고 텍스트 PDF 파일. 이미지 PDF 파일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스크린 리더라는 화면을 읽어주는 거에서 아무도 안 읽어줍니다. 근데 텍스트 PDF 파일 같은 경우는 약간 구조는 깨지지만 시각장애인이 쓰는 스크린 리더에서 다 읽어줍니다. 최근에 크롬이라는 사이트에서 발표한 게 뭐냐면 크롬이라는 웹브라우저 안에서 나오는 모든 텍스트를 소리내어 읽기라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올 초에. 그래서 크롬을 사용하는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좀 더 편리하게 이제 엣지보다는 크롬을 통해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러한 포맷만 잘 만들어지면 다양한 스크린 리더 보조공학 기기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 다음 발표 두 분 발표자를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접근 가능한 디지털 포맷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테스트 및 검증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만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전자책 검증하기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를 많이 활용해 보시고 어느 부분에 오류가 나는지 그리고 오류점을 어떤 식으로 개선하면 되는지를 조금 습득해 보시면 이 테스트 검증 좀 더 효과적인 전자책 그리고 PDF 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게 좀 어려운 건데요. 첫 단계부터 접근성을 통합한다라는 건데 그 전자책 접근성, 뭐 PDF 파일도 그렇고 제일 어려운 게 다 만들고 나서 접근성을 넣는 거라고 하면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접근성을 조금 고려를 하면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일이 좀 줄어들고 좀 더 쉽게 빨리 작은 비용으로 전자책 그리고 접근성 PDF 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팁은 뭐 약간 반복적이지만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서가 됐던 뭐 정책 뭐 저희가 국립장애인도서관 같은 경우는 1년에 보고서 말고 백서, 연보 이런 것도 고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올 초부터 저희가 한 게 뭐냐면 연보를 만드는데 연보를 처음부터 제작할 때부터 접근성 가능한 연보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지금 PDF 파일이에요. 연보가 PDF 파일인데 접근 가능한 PDF 파일로 올 초부터 만들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랑 세 번째가 약간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 PDF 파일만 잘 만들면 PDF 파일을 크롬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음성 기능을 통해서 그리고 핸드폰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PDF 파일만 잘 만들면. 근데 왜 볼 수 있냐면 핸드폰이나 스마트 웹브라우저에서 다양한 접근성 기능들이 많아요. 그 기능에 호환되게 콘텐츠를 잘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거는 조금 미래지향적인 내용인데요. 최근에 정말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눈만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이 나오잖아요. 접근성도 똑같습니다. 정말 외국 특히 유럽 쪽에서 보면 접근성과 관련된 기술이 많이 발전되고 있고 한 분기별로 계속 새로운 제품, 새로운 표준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어서 그러한 신기술을 워크플로우 단계에서 많이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번 주제가 PDF 파일, 접근 가능한 PDF 파일인데요. 지금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게 미국 정부 사이트입니다. 미국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접근 가능한 PDF 만들기라고 해서 지침이 있고 요 밑에 하단에 동영상이 여러 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만들었냐? 앞서 설명드렸던 미국의 소송이 하도 많이 되니까 미국에서 508이라는 게 미국 섹션 508이 우리나라로 치면 미국 장애인 금지법, 장애인 차별 금지법입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다루는 웹사이트에 PDF 파일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밑에 쫙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PPT 그리고 비디오, 자막 이런 다양한 전자 매체, 출판 매체에 대해서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만드는 가이드들이 정부 사이트에 다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요 슬라이드는 뭐냐면 외국의 전문 기업도 많이 등장하고 있고 그 기업들이 PDF 파일을 만들 때 스크린 리더랑 어떻게 호환될까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될까 그리고 하단 같은 경우는 PDF 파일을 저희가 보는데 약시자 이런 난독증 이런 사람들한테도 PDF 파일을 어떤 식으로 접근 서비스를 할까라는 걸로 해서 외국에서는 다양하게 이제 PDF 파일에 대한 접근성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제 다음 발표자들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리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 세션을 맡은 보인정보기술의 김혜솔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국내 접근성 PDF의 표준화와 이제 컨설팅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작년 이 사업에서 이제 접근성 도서 만들기 워크숍을 진행했었는데 이제 올해는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서 접근성 PDF에 대해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발행되는 자료의 접근성 가이드, 접근성 PDF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기관에서 발행하시는 접근성 PDF를 접근성 PDF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기관에서 발행된 문서를 중점으로 다루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PDF와 접근성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요. 우리가 이 PDF를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이 PDF가 먼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뜻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PDF의 뜻은요. 포터블 다큐멘트 포맷의 약자입니다. 여기서 포터블은 휴대용에 이동이 가능한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문서 형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93년에 PDF가 처음 개발이 되고 나서요. 2008년에 국제 표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표준이 되었다는 거는요. 더 이상 특정 개발사만의 독점 기술이 아니고요. 누구나 개발을 하고 또 사용도 할 수 있도록 공인이 되고 개방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재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일 이 PDF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PDF가 이렇게 많은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과연 모두가 다 읽을 수 있는 문서가 되는지 이 PDF의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PDF 자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이 PDF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여기 이렇게 글과 그림들이 있는데요. 이 글 중에서 무엇이 제목이고 무엇이 본문인지 우리는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시각 중심 사용자이기 때문에 제가 시각적 정보로 판단을 지금 하자면 이 가운데에 있는 큰 글씨가 제목이 될 것 같고 밑에서부터 바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왼쪽에서부터 글이 시작을 해서 오른쪽으로 읽어나가면서 끝이 날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말씀드린 대로 시각적인 정보로 판단을 한 거죠. 글자의 크기가 크니까 제목이겠구나. 간격 배치를 봤을 때 여기서부터 글이 시작하겠구나라고 저는 인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PDF에는 이런 시각적인 정보 외에 보조 기술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읽게 된다면 정보도 알 수가 없고 내용을 뒤죽박죽 읽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접근성 PDF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 PDF의 정의는요. 이 문서 안에 이런 읽기 순서 그리고 구성 요소들을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포함이 돼서 보조기술 사용자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이해할 수 있는 PDF를 얘기합니다. 제가 보조기술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보조기술은요. 장애인이나 고령자의 기능적 역량을 개선하는 모든 기술이나 장치를 얘기를 하고요. 접근성 PDF는
보조 기술 중에 스크린 리더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세션 3에서 스크린 리더 실제 사용자분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시연해 주실 예정이고요. 화면에 글자를 소리로 들으면서 문서를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PDF가 개발이 되고 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북미나 유럽 쪽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그러면서 점차 이제 PDF에 그럼 어떻게 접근성 기술을 넣을 수 있을까? 그런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기능들이 추가가 되면서요. 2014년에 접근성 PDF의 표준이 제정이 됩니다. PDF도 국제 표준이고요. 접근성 PDF도 국제 표준입니다. 이 표준의 명칭을 PDF UA라고 하고요. 작년에 두 번째 표준이 발표가 돼서 PDF UA1, UA2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UA는 Universal Accessibility,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한 PDF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PDF를 기관에서 실제로 게시 같은 거 뭐 하신 사례를 보면 그냥 PDF UA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접근성 기능이 있는 PDF가 다 표준을 준수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접근 가능한 기술이 있는 PDF면 통상적으로 모두 접근성 PDF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접근성 PDF의 기본 개념이 되었고요. 그럼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이런 PDF를 어떻게 접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세하게 보자면요, 세부적으로 이제 접근성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많은 접근성 요소들을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4항목들은 모두 필수 항목이라 하나만 빠져도 그것은 접근성 PDF라고는 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예시를 하나하나 보시면서 이해를 해보실게요. 먼저 접근성 태그입니다. 자, 제가 여기 이제 아까 보셨던 이 PDF에서요. 이 글과 이미지 같은 것들을 우선 시각적인 정보로 구분을 해서 한번 이렇게 묶어봤어요. 이렇게 묶어보니까 이제 이 개체들을 각각 역할에 따라서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들끼리도 또 한번 묶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할별로 우선 색상을 통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색상으로만 봐서 글자 크기가 아까 큰 제목보다 조금 작은 것이 같은 색깔로 또 표기가 되어 있고 왠지 이미지도 또 같은 색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PDF에 있는 이 역할들을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읽는 사람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여기에 이름표를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각 역할마다요. 그래서 이름표를 이렇게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서를 읽는 모두가 각 개체들이 어떤 내용이고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를 아까 말씀드린 보조기술 사용자들도 알 수가 있을까요? 보조기술 사용자들이 이해를 할 수 있으려면요. 보조기술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름표는 사람의 언어죠. 그래서 보조기술이 이해할 수 있으려면 보조기술의 언어로, 보조기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 이름표를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표를 바로 태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기술이 본인이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이것은 제목이다, 이거는 표다 하고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태그들은요, 이제 PDF 표준에 나와 있는 표준 태그들이고요. 이게 전부는 아니고요. 기관에서 뭐 발행 같은 거 하시다 보면 참고 문헌 같은 것도 있죠. 그 참고 문헌이면 딱 참고 문헌이다 알려줄 수 있고 목록이다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태그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맨 위에 아티팩트라는 태그가 하나 있어요. 이 태그는 원래 뭐였는지 볼까요? 머릿말, 제가 괄호 반복 요소라고 표기를 해놨죠. 머릿말은 매 페이지마다 정말 반복이 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아티팩트 태그는 읽지 말라는 태그예요. 보조기술이 아티팩트 태그를 만나면 이 아티팩트 태그가 표시되어 있는 개체를 읽지 않습니다. 반복 요소는요. 사용자들이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게 듣게 되면요. 피로감이 유발될 수 있겠죠. 시각적 사용자들은 시각적인 흐름에 따라서 필요 없는 거를 순간순간 선택적으로 하지만
보조 기술로 들으시는 분들은 계속 같은 내용이 듣게 되면 피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반복 요소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읽지 않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체 텍스트입니다. 이 대체 텍스트는요,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말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각 역할의 의미는 전달이 됐는데요. 이 상태로는 이미지가 그냥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가 있다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떤 이미지인지 사용자가 알 수 있어야겠죠? 우리가 문서에 이미지를 넣을 때는 이미지를 넣는 목적이 있습니다. 꾸밈을 위한 목적일 수도 있고요. 내용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일 수도 있는데요. 이 대체 텍스트에 대한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실게요. 시각장애인이 시각적 콘텐츠인 이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체 텍스트가 필요합니다. 대체 텍스트란 해당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작성한 문구로 사용자들은 스크린 리더를 통해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따라서 사진과 차트, 그래프, 지도, 순서도나 텍스트를 포함한 이미지 혹은 동영상 등이 삽입된 도서라면 접근성을 위해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대체 텍스트를 작성할 때에는 사용자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는 뭘까? 어떻게 하면 정보를 정확하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와 같이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이미지를 보고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떠올려 봅시다. 대체 텍스트는 이미지의 중요한 특징, 액션이나 상호작용 효과, 설명을 제공하는 목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간결하고 정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감정이나 의견과 같이 명백하지 않은 데이터는 추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각장애인 네, 그래 이렇게 해서요. 예시로 아까 설명과 같이 약도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약도의 목적은요. 이 도서나 문서를 읽는 사람에게 목적지와 경로를 알려주는 거죠. 그렇다면 약도에 대한 대체 텍스트도 경로를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대체 텍스트를 보실게요. 지금 위에 있는 대체 텍스트는요. 그냥 안에 있는 장소들만 이렇게 나열을 해서 사용자가 이 대체 텍스트를 들을 때 경로를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래에는 이 장소를 중심으로 위치와 방향을 알려주고 경로도 명시가 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텍스트에는 정답은 없는데요. 이미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좋지 않은 대체 텍스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시 자료에 이렇게 대체 텍스트를 써보자면요. 이렇게 밑에는 쓸 수가 있겠고요. QR코드도 그냥 QR코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어디로 연결이 되는 코드인지 정확하게 써주었습니다. 또 본문에 이미 설명이 있다면 그것은 중복해서 쓰면 안 되겠죠? 아티팩트 말씀드렸듯이요. 반복이 되면 이제 피로감이 유발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반복을 하지 않도록 잘 처리를 하고 있고요. 추가로 만약에 문서에 문서 내용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단순 장식용 꾸밈 이미지가 있다면 그런 이미지도 아까 말씀드렸던 아티팩트 태그를 사용을 해서 읽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요. 우선 사용자에게 전달되지 않아야 할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도 아티팩트 태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메타데이터입니다. 메타데이터는요. 문서를 찾기 쉽도록 하는 속성 정보를 얘기를 하고요. 표준 기준으로 제목이 필수이기 때문에 제목을 꼭 입력을 해야 합니다. 이 제목은요. 그러니까 정확한 문서의 제목을 얘기를 하는데요. 정확한 제목은 작성자가 의도한 제목이 정확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PDF의 작성자는 저인데요. 제가 의도한 제목은 이 가운데에 있는 내용의 제목이 아니고요. 맨 위에 이 자연과 아름다운 이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메타데이터로의 제목으로 추가를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문서가 쓰여진 언어로 보조 기술이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 있도록 문서가 쓰여진 언어의 정보까지 정확하게 추가를 해주면 필수 메타데이터는 여기까지로 완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접근성 기능은요. PDF에서 가장 중요한 읽기 순서가 되겠는데요. 이 읽기 순서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PDF의 특징인 고정 레이아웃 때문입니다. 이 PDF는요, 이 레이아웃, 그러니까 배치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뀌지를 않죠. 제가 이 가로 화면을 세로로 돌린다고 해서 이 안에 있는 글들이 줄바꿈이 되거나 그림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PDF의 고정 레이아웃인데요. 만약에 이 문서가 이렇게 일렬로 선형적으로 쓰여졌던 문서라면 보조 기술은 통상적으로 이제 위에서 아래, 왼쪽에서 오른쪽인 이런 일반적인 읽기 순서를 따르기 때문에 별도로 읽기 순서를 지정을 해주지 않아도 아마 문제없이 잘 읽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문서의 같은 경우에는 고정 레이아웃이고 이 배치가 어떤 상황에서도 바뀌지를 않는데 화면에 배치가 된 순서와 실제로 읽는 순서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읽기 순서를 반드시 사람이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내용에 논리적으로, 맥락적으로 정확한 읽기 순서까지 지정을 해주면요. 접근성 PDF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다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접근성 기능들을 알아보셨고요. 이제 이 기능들을 실제로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접근성 PDF는 이제 문서를 기획할 때 처음부터 접근성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비접근성 PDF에 혹은 이제 접근성이 부족한 접근성 PDF에 후처리 작업을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많이 쓰이는 문서 프로그램으로는 이 정도의 범위로 접근성을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기관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한글은 후처리를 통해서 접근성 PDF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인디자인을 많이 사용을 하시죠. 이 인디자인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접근성을 다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넣은 접근성 그 요소가 잘 작용이 되는지를 검사하는 기능은 없어서요.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현재 이 가이드를 배포 예정입니다. 개발을 해서 배포가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서들의 프로그램들의 상태로는 접근성을 직접 넣는 기능들을 기관에서의 발간 담당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직접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오늘 참여자 여러분들께서 이 접근성 PDF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안을 알려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그 방안이 이제 저희 참여기관 모집 공고에 선정을 활용을 하시는 방안인데요. 저희가 이제 참여기관 모집 공고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접근성 PDF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들어온 자료를 확인을 하는 단계에서 일부 자료들이 선정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PDF의 접근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요. 안에 내용들, 그러니까 텍스트나 이미지들이 문제없이 잘 렌더링이 되는 PDF로 준비가 되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접근성 PDF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접근성을 막 이렇게 추가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들은 저희가 이제 자체 개발 도구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해결을 하고 있는데요. 원본 자체에서 처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원본을 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원본 문제가 최초 PDF 저장 단계에서부터 해결이 돼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받았던 자료들의 오류를 유형별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 해결법을 오늘 알려드리면서 기관에서 가져가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방안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PDF 저장을 하실 때 확인을 하셔야 하는 사항인데요. 우선 접근성 PDF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PDF를 열었을 때 이렇게 육안으로 텍스트가 문제가 없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과연 보조 기술이 제대로 읽어서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조 기술이 이제 제대로 읽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텍스트만 추출을 저희가 해요. 이 텍스트를 그래서 이렇게 추출을 해보면 이렇게 지금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중간중간에 외국어나 특수 문자로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읽을 수 없는 상태로 확인이 되어 나오고는 합니다. 글자 깨짐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글자 하나가 완전히 누락이 된 경우도 오류가 발견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원인을
원문에 사용된 PDF 그 글꼴이 PDF하고 호환이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글들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한글에는요, 한컴 전용 폰트라는 게 있습니다. 한컴 전용 글꼴들이 있어요. 근데 이 글꼴들은 말 그대로 한컴 전용이기 때문에 한컴의 환경을 벗어나면 잘 호환이 되지가 않습니다. 잘 안 읽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을 혹시 하실 때 가급적이면 한컴 전용 글꼴보다 윈도우 표준 글꼴을 선택을 해주시는 걸 저희가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왼쪽 이미지 보시면 아이콘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한컴 전용 글꼴은 파란색 H 아이콘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글꼴보다는 TTF라고 표시된 윈도우 표준 글꼴 사용하시면 더 호환성에서 문제가 없이 잘 나올 듯 하고요. 그리고 혹시 어도비 아크로벳이라고 PDF 프로그램이 있죠. 그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으신 경우에는 PDF 저장을 하실 때 이렇게 시스템 글꼴만 은존하고 문서 글꼴은 사용 안 함이라고 이 옵션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옵션을 해제된 상태로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요거 체크박스인데요. 체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게 만약에 체크가 되어 있다면요. 문서 글꼴이 여기 안에서만 표현이 되고 다른 곳에서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아까 같은 오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아마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사례 중에 가장 흔한 사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꼴 선택하실 때 한컴 전용 글꼴보다는 혹시 한글에서 사용하실 때 윈도우 표준 글꼴을 주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한컴에 아까 전용 글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한컴에 비표준 유니코드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한컴에서 이렇게 비표준 유니코드를 사용하게 되면요. 여기 예시로 겸납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 기호가 정상적으로 표시가 안 되고 이렇게 네모 박스로 바뀌어서 또 추출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이제 호환성 문제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한컴에서 사용을 하실 때 비표준 유니코드보다는 이 표준 유니코드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한컴에서는 가급적이면 한컴 전용 안에서만 호환이 되는 것보다 표준이 되는 글꼴과 또 유니코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디자인에서 있었던 문제인데요. 여기 보시면 X박스가 확인이 되시죠? 저희가 접근성 지원을 할 때 태그를 자동으로 지원하는 과정을 한번 거칩니다. 자동으로 한번 지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이 제대로 지정이 됐는지 확인을 하는데요. 이렇게 태그를 추가하기 전에는 문제가 없던 자료가 태그를 갑자기 추가를 하고 나면 X박스가 튀어나와서 이 레이아웃이 깨지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한 사례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런 X박스는 이제 인디자인 자료에서만 지금까지 확인이 됐었고요. 이거는 이제 인디자인에서 저장을 하실 때 인디자인 안에 패키지라는 그 메뉴가 있습니다. 이 패키지 메뉴를 찾으셔서 글꼴이 제대로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상태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이게 누락됨이나 아니면 그렇게 표시가 된다면 이거는 아까처럼 제대로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하고요. 인디자인 프로그램에서 이제 예쁜 디자인을 위해서 유료 글꼴들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유료 글꼴은 라이센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이제 PDF 변환을 할 때 내보내기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 글꼴 사용하실 때 이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사례는 문자 윤곽선 처리인데요. 이 문자 윤곽선 처리라는 기능은요. 인디자인뿐만 아니라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에서도 사용이 되는 기능인데 이 디자인 목적으로 사용한 글꼴이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글들을 전부 이미지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글이 바뀌어 있으면 더 이상 이것은 텍스트가 아니고 그냥 그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도 보조 기술은 텍스트로 인식을 하지 않아서 읽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인쇄물 작업하실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능인데 접근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용이 되어서는 사실 안 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아예 공정을 생략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다른 글꼴들도 사용을 하셨을 때 PDF 변환 과정에서 아까처럼 잘 포함되어 있는지 인디자인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글꼴 관련 사례인데요. 이 PDF의 그 한글뿐만 아니라 인디자인의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워드에서도 또 문서 작성들 하시죠. 근데 글꼴을 사용을 하실 때 이렇게 편집이 제한이 되어 있는 경우에 글꼴이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추출을 해보면 전체가 아니라 특정 부분에 적용된 글꼴만 이렇게 네모 박스로 표기가 되었던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었는데요. 이 문제는 글꼴의 속성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글꼴이 편집을 할 수 없는 그런 글꼴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꼴 포함 가능성이 이렇게 설치 가능이어야 글꼴이 제대로 표시가 되겠고요. 만약에 임베딩 불가나 미리 보기 인쇄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이 글꼴도 아까처럼 잘 표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글꼴들 선택하실 때 다양하고 예쁜 글꼴들 많이 선택하시는데요. 보조 기술이 읽을 수 있는지 딱 한 번만 확인을 해주시면 공모 신청하실 때 선정 제외되지 않으시고 저희가 접근성 제작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이미지 PDF인데요. 이 이미지 PDF는 저희가 처음에 안내 드릴 때부터 이미지 PDF는 접근성 지원이 어렵다고 미리 공고할 때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 PDF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책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은 것처럼 안에 텍스트가 복사도 안 되고 검색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받은 PDF 중에 전체는 아니었는데요. 일부 페이지를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이미지로 딱 개체로 잡혀버렸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해결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미지 PDF로는 사용을 하지 않아 주시는 게 방법이에요. 스캔 안 되고요. 스크린샷 캡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가 안에 잘 추출이 될 수 있도록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복사나 검색이 되면 마우스로 긁히면 텍스트 PDF겠고요. 만약에 다른 업체에 제작 사보 같은 거를 이렇게 맡기시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 업체에서 이미지 PDF로 주셨다면 요청을 하셔서 텍스트 PDF 원본을 확보를 하셔서 그 원본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접근성 기능 잘 추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OCR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이미지 PDF를 텍스트 PDF로 바꾸기 위해서 OCR들을 사용을 하세요. 그런데 이 OCR은요, 기계가 하는 거죠. 기계가 글자를 그림 형태로 먼저 인식을 한 다음에 비슷한 모양으로 인식을 해서 이렇게 글자를 추출을 해 나가는 건데요. 이렇게 레이아웃이 OCR을 사용하게 되면 깨져버리거나 이게 지금 숫자 4인데요. 이게 원래 과예요. 과라는 글자를 OCR이 4로 인식을 해서 이렇게 잘못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사실 OCR 사용을 저희가 권장을 드리지는 않아요. 아직 정확도가 많이 낮기 때문에요. 그래서 만약에 부득이하게 OCR 사용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한번 원본과 대조를 해서 이렇게 잘 나오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나온 텍스트가 또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오류 유형은 보안 문서인데요. 보안 문서 유형은요, 딱히 어려우실 것이 없습니다. PDF로 변환을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떠한 보안 요소도 지정이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보안이 걸려 있으면은요, 당연히 접근성 기능 저희가 편집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PDF 저장하실 때 설정된 보안 요소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신 후에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 마지막 순서인데요. 이렇게 접근성 PDF를 제작을 해서 실제로 기관에서 게시하신 사례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또 아까 처음부터 접근성 고려해서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거에 대한 디자인적인 측면의 가이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게시 사례를 보면요. 이렇게 저희 대표적으로 3가지 기관 가지고 왔고요.
PDF UA 접근성 자료를 게시하실 때 두 가지를 올리시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비접근성 일반 PDF와 접근성 PDF를 올리시는 게 아니고요. 접근성 PDF 모두가 볼 수 있는 자료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접근성 PDF 하나만 게시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성 PDF도 게시하시고 접근성 PDF가 무엇인지 어떻게 읽으면 좋은지 한번 안내 문구도 같이 추가를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 문구에 대해서는 저희 이 공공간행물 접근성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제작된 자료임을 명시하시면 되겠고요. 접근성 PDF 혹은 PDF UA에 대한 간단한 정의랑 국립장애인 도서관 유튜브에 이 읽어보기 동영상이 있습니다. 스크린 리더로. 이런 것까지 해서 이 접근성 PDF를 이런 식으로 사용자들이 이용을 할 수 있다까지 게시를 해주시면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렸던 저시력자를 위한 가이드인데요. 이 저시력자는요. 선천적 이상이나 혼천적 안질환으로 인해 이렇게 그러니까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이용해서 개선될 수 없는 시력 장애를 얘기를 하는데요. 전맹이 아니고요. 약간 보실 수 있는 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시력자를 위한 디자인 가이드가 WCAG 웹 콘텐츠 접근성 가이드라인이라고요. 국제 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를 통해서 디자인을 적용을 하시면 확대를 해서 스크린 리더 없이도 사용자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4가지 텍스트 서식을 안내를 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떤 특정 본문에만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본문에 적용이 되면 좋겠고요. 사실 저 폰트 크기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분량 측면에 있어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가급적이면 글씨를 키울 수 있는 부분에서는 키운 글씨로 적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정렬 같은 경우도 가운데 정렬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왼쪽 정렬로 해주시면 모든 줄이 시작점이 동일하기 때문에요. 읽는 데 있어서 가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줄 간격도 이렇게 넓게 해주시고요. 대표적으로 도둠체, 고딕체와 같이 산세리프체 사용을 해주시면 장식적인 획이 없기 때문에 가독성이 훨씬 높은 텍스트를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를 보시면요. 비저시력자 입장에서도 왼쪽보다는 오른쪽에 텍스트가 훨씬 가독성이 좋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겠죠. 두 번째 제시드릴 거는 이제 색상 조합인데요. WCAG 기준으로 배경색과 글자색의 명도 대비가 4.5대 1 이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4.5대 1은 배경색이 글자색보다 혹은 다른 하나의 색이 또 다른 하나의 색보다 4.5배 더 밝으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명도 대비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명도 대비 어떻게 체크를 하는지 영상으로 한번 설명 들어보실게요. 색상 대비의 비율은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수치를 알려주는 다양한 온라인 도구들이 있는데요. 이 중 한 가지인 색명암 분석기를 추천합니다. 구글에서 컬러, 콘트래스트, 체커 CCA를 검색한 뒤 링크에 접속하고 OS 환경에 맞추어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상단의 본문 글자 색과 그 아래 배경색을 선택합니다. 하단 우측에서 명암비의 값을 확인합니다. 최소 AA 수준을 통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아까 보셨던 동영상과 이 동영상은 국립장애인 도서관 유튜브에 풀버전이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시면 더 많은 접근성에 대한 기본 개념들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보시면 왼쪽에 단순히 눈에 보았을 때 예쁜 색상 조합보다는 이렇게 오른쪽처럼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대비를 고려한 색상 조합을 선택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정록 색약자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왼쪽처럼 이렇게 색상으로만
정보를 표시하면요. 제가 맞춤법 퀴즈를 하나 가지고 온 건데요. 어떤 게 틀린 답이고 어떤 게 정답인지 잘 구분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른쪽처럼 색상 외에 다른 추가적인 정보를 통해서 표시를 해주시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더 수월하게 볼 수 있는 PDF가 되겠습니다. 네, 제 세션은 여기서 이제 마치겠고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렸던 기관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오류 유형들에 대한 대응 방안 가지고 가셔서 공모 신청하실 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인정보기술 김혜솔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허경현이라고 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향기 내는 사람들이라는 회사에서 전략기획실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는 전략기획실에서 이제 신사업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유니버셜 디자인 컨설팅이라고 하는 이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직무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이제 맡은 분야는 오늘 되게 많이 다뤄지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웹 접근성 분야를 다루고 있어서 저희가 말하는 유니버셜 디자인의 기준이 이제 오프라인 접근성 당연히 돼야 되고 오프라인에서 정보 접근성 당연히 돼야 되고 물론 온라인에서까지 정보 접근성이 돼야 된다라고 기준을 새로 정립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유니버셜 디자인과는 조금 다른 유니버셜 디자인을 설계하고 또 만들고 또 컨설팅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당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평소에 스크린들을 자주 쓰진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력이 조금 남아 있어서 저시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스크린리더 언제 쓰냐면 긴 글 읽을 때. 제 눈으로 보면 너무 오래 걸리고 눈 아프고 이러니까 귀찮아서라기보다는 좀 더 효율을 위해서 듣는 쪽을 택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스크린 리더로 이제 PDF 문서를 사용할 때 이제 겪었던 불편한 점,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대두되고 있는 접근성 PDF를 사용할 때 좋았던 점,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또 잠시 후에 직접 사용하는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일할 때 참고하려고 이제 다른 기관에서 받은 PDF인데 이것도 이제 안 읽히죠. 이미지 중심이라 당연히 안 읽히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OCR 프로그램에다가 PDF를 넣고 얘한테 텍스트만 추출해줘 라고 했더니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게 그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서식이고 뭐고 없죠. 이거를 이제 음성으로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한 줄 읽어주는데 여기 이렇게 표처럼 나눠진 부분에 오면은 이제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대로 한 줄씩 읽어버리니까. 이게 그래서 어디에 해당나는 거지? 가끔 아까 그 PDF에 보시면 이렇게 페이지 이름 옆에 보시면 이렇게 그 카피라이트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OCR이 그것마저도 추출해 주는데 좀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은 마지막 페이지 문단 사이에 걔를 그냥 끼워 넣어가지고 갑자기 맥락이 끊겨버린다던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아까 김혜솔라 선생님이 그 예로 들어주셨던 것처럼 글자를 자기 마음대로 판독하니까 까만 네모로 표시한다던가 아니면 뭐 세모로 표시한다던가 우리 그 유니코드 깨지면 백그렉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표시할 때도 있고, 그래서 당연히 일반 PDF 문서는 가독성도 그렇고 접근성도 그렇고 완전히 깡이다. 그러면 과연 접근성 PDF는 뭐가 좋은 점이 있을까? 일단 첫 번째는 단축키를 통해서 빠르게 탐색이 가능한데 스크린 리더에는 다양한 단축키들이 있어요. 제가 PDF 문서에서만 좀 사용될 법한 것들을 추려왔는데 이거 말고 수십 개가 더 있습니다. 아주 종류가 많아요. 왜냐면 스크린 리더는 문서만 읽는 게 아니라 웹사이트도 탐색해야 되고, 그다음에 윈도우나 맥에서 이제 실행되는 프로그램도 이제 얘가 읽어줘야지만 기능을 실행할 수 있고 어디에 무슨 버튼이 있다, 무슨 메뉴가 있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릴 건 뭐냐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내가 더 많이 알고 자세히 알고 완벽하게 이해해야지 이걸 사용할 때 납득이 된다. 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무슨 얘기냐면 웹문서를 만들 때 당연히 이제 웹문서를 만들 때 아까 PDF 만들 때 태깅 쓰신다고 했잖아요. 똑같이 태그를 쓰고 있거든요. 웹문서에서도. 그래서 제목에는 뭐 당연히 헤딩 태그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문단에는 이제 단락을 나타내는 패러그래프 태그가 들어가야 되고, 예. 그러면 이제 스크린 리더는 이걸 어떻게 아냐면 웹 브라우저라는 우리가 흔히 쓰는 인터넷 창 보는 프로그램 있죠. 이 웹 브라우저랑 그다음에 우리가 쓰는 윈도우나 맥 운영체제 자체에 접근성 API라는 공간이 따로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웹 문서든 아니면 운영체제에서 실행된 프로그램이든 간에 뭔가가 딱 켜지는 순간 이 접근성 API라는 녀석이 자기가 갖고 있는 로봇을 보내서 그 문서나 프로그램에 정의되어 있는 색인 데이터, 메타데이터라고 하죠. 이걸 싹 다 긁어와가지고 한쪽에 이렇게 놔둬요. 그러면 스크린 리더는 거기에 접근을 하거든요. 이걸 이제 하나씩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목이구나, 이게 표구나 이렇게 알아채거든요. 그러니까 PDF에다가 접근성을 집어 넣었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수많은 이런 단축키들을 이용해서 빠르게 내가 읽고 싶은 제목을 찾아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바로 읽을 수도 있고, 또 이미지만 찾아서 이미지에 대한 설명도 할 수 있고, 또 표를 빠르게 탐색할 수도 있고, 이거 외에도 이제 웹사이트에서는 뭐 여기 적혀 있긴 하지만 버튼, 링크, 목록, 그다음에 프레임 영역, 그다음 동영상도 따로 이렇게 탐색할 수 있고 아주 기능들이 많아요. 그래서 PDF에도 똑같은 접근성을 적용했다 보니까 스크린 리더를 사용하는 제 입장에서는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제 시각 요소 설명, 대체 텍스트인데요. 이 대체 텍스트는 그냥 보여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이제 제가 보인정보기술 웹사이트에서 퍼온 이미지인데 대체 텍스트를 진짜 잘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웹사이트 안에다가. 예, 물론 이제 PDF에 있는 이미지의 대체 텍스트를 달 때는 이런 코드 형식은 아니고 그 이제 인디자인이나 아크로밧에서 제공하는 기능 안에다가 이제 입력을 하면은 알아서 색인이 들어가는 시스템이겠죠. 그래서 대체 텍스트는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제 스크린 리더는 요거를 읽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접근하면은 먼저 이제 이게 이미지가 아니냐 이걸 읽는 게 아니라 대체 텍스트를 읽어주고 마지막에 얘가 이미지니까 이미지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시각 장애인 입장에서는 일단 가는 거예요. 일단 하나씩 가면서 무슨 글자 있나 가다 들어보다가 마지막에 얘가 이미지라고 읽어주는 순간 아 이거 그래픽이네 라고 인지가 되는 거죠. 이런 사진이 들어있나 보네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대체 텍스트는 넣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이건 저희 실장님이 강의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밑에 보시면 사진 설명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캡션을 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PDF 만드시다가 내가 이미지 하나하나당 클릭해서 대체 텍스트 넣기 귀찮다 그러면 이미지 밑에다가 이렇게 사진 설명, 그림 설명, 이미지 설명하고 직접 캡션을 다르셔도 되는데 근데 이게 더 성가신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달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실제로 이 이미지 안에 넣어야 되는 대체 텍스트를 공란으로 두면 스크린 리더가 어떻게 하냐면 이미지 파일명이나 이미지 경로를 그냥 읽어요. 예, 그래서 폴더 경로를 그냥 읽는 거죠. F-712-533-A36-7324.png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스크린 리더 입장에서는 엉뚱한 걸 한 번 듣고 밑에 가서 사진 설명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스페이스 바라도 한 번 넣어주는 게 가장 좋다. 그럼 오류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좋은 점은 아까 메타데이터 얘기하셨는데 PDF로 저장하기 전에 항상 이제 맨 첫 번째 표지 바로 그 전에다가 메타데이터를 정의하게 돼 있는데 이게 되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다가 타이틀 제목이나 이제 언어를 명시하게 돼 있는데 언어 명시나 유니코드 명시를 잘못하면은 변환했을 때 그냥 깨져버리겠죠. 뭐 얘가 판독을 하고 이걸 떠나서 글꼴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그냥 깨져버리겠죠. 그래서 메타데이터는 정말 천천히 틀리지 않게 잘 정의하셔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색인에다가는 제목을 잘 써놨는데 홈페이지에 파일을 업로드할 때 가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넘버링이랑 이상한 그 알파벳 약자 같은 걸로 그대로 게시하는 경우를 제가 몇 번 보긴 했어요. 예, 최근 들어서는 없긴 하던데. 예. 그렇게 파일을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럼 만약에 제가 이제 여기저기 기관에서 올린 그런 파일들을 싹 다 받아서 그걸 이제 재가공해서 이제 저의 다른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상황이라고 치면
제가 이제 PDF를 한 5개 띄워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 듣고 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원하는 PDF에 가서 원하는 걸 빨리 캐치해야 되는데 작업을 하다 보면 제목이랑 이제 이 파일명이랑 잘못 들으니까 컨트롤 탭 하다 보면은 A36 이거 무슨 내용이었지? 그럼 한 번 더 화살표로 내용 확인해보고 아 이거구나. 그럼 여기 있겠네. 이런 과정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가장 불편한 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 협업할 때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눈으로 보니까 파일명 열어보고 확인하고 여기 있어. 그 파일명 뭔데 그러면 이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찾아야겠죠. 그렇죠? 예, 문자열로 찾기 할 때 한글로 단어 검색하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넘버링이나 알파벳으로 돼 있으면은 그걸 기억하기도 힘들고 그걸 또 기억해서 다시 문자열 찾기로 찾아야 되니까 그것도 좀 힘들고 그래서 요거는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 네 번째는 논리적이고 또 맥락적인 말 그대로 이제 선형 구조. 저희 이제 웹 접근성에서는 웹 UI를 구성할 때 논리적이고 선형적이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좌에서 우,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는 게 고정이거든요. 근데 PDF는 약간 가능물 같은 성격도 있다 보니까 아까 해솔라 선생님 보여준 것처럼 조금 많은 편집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그게 왜 중요하냐, 그냥 들리는 대로 들으면 되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지만 저 같은 저시력자들은 스크린 리더를 사용할 때도 포커스를 보면서 듣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포커스가 트면 뭐야 어디 갔어? 이렇게 돼버려요. 이미지가 아닌데 갑자기 이미지가 나오면 뭐지? 여기 링크 있다는데 왜 링크가 어디 있지? 근데 막 저 위에가 있고. 그러면 이제 인지 부조화가 와서 당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네 가지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요 네 가지는 아까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무조건 접근성 PDF 만들 때 지키셔야 된다. 자, 그래서 접근성 PDF와 일반 PDF의 단점, 장점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반 PDF는 안 읽힌다. 너무 어렵다. 스크린 리더 사용자 입장에서는 접근성 PDF는 아주 좋다. 잘 읽힌다. 활용하기 쉽다. 자, 이번에는 제가 이제 직접 요 구성, 요 도구들을 활용해서 PDF를 읽는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일반 PDF를 스크린 리더가 어떻게 감지하는지 보여드릴 거고 두 번째는 접근성 PDF를 스크린 리더가 아주 잘 감지하는 걸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저시력자다 보니까 이렇게 돋보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어지러우실 수 있는데 일단 이걸 켜고 스크린 리더를 켜볼게요. 이거는 일단 일반 PDF입니다. 그래서 뭐 없어요. 예. 근데 이렇게 하면은 화면이 까매서 이게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끄고 일단은 켜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이거 한번 여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아이고 왜 이래? 말하기 모드 윤성치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겠죠? 예, 텍스트도 있고 표도 있고 이게 근데 심지어 긁혀요, 그렇죠? 긁혀요. 긁히면 이게 텍스트 위주라는 건데 한번 이걸 읽어볼게요, 제가. 말하기 모드 비트음 말하기 모드 말하기 PDF 버튼 사용 불가 PDF 번역 자막 버튼 누르지 않은 축소 CD 파대 너비 페이지 회전 CD 페이지 공유 버튼 축소 이건 PDF 이거는 엣지의 기능들이니까 넘어가면 되는 거고. 다른 이름 PDF 설정 및 에크라바드로 편집 사용 권한 보기 닫기 버튼 제공하도 에크라바 콘텐츠 빈줄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텍스트고 긁혔는데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스크린 리더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친구들이. 빈줄 그러면 이제 멀쩡한 녀석을 한번 읽어볼게요. 섹션 38 접근성 PDF 2025 자료의 아름다움 접근 알림이 시행령 91페이지 해솔라 선생님께서 만드신 건데 자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죠. 다 읽힌다고. 그럼 천천히 가볼게요. 1페이지 랜드마크 숲 속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공존하며 복잡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무들은 서로의 생장을 도와주며 독경이로 옥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옥을 더욱 단어도 띄어서 읽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나무들은 서로의 뿌리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헤드 제목으로 찾을 수 있다고. 그럼 대제목으로 가볼게요. 산과 숲의 경이로운 제목 수준이 한 번 더. 자연과 생명 함께 사는 오늘의 지구 제목 수준은 뒤에 수준 1이라고 하는 거 들리시죠? 얘가 대제목이라는 거고 산과 숲의 경이로운 제목 수준이 얘는 부제라는 거고 농업과 자연 제목 수준이 얘도 부제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표도 있는 것 같아요. 표도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표현 5개, 13개, 횡, 10시군 그쵸? 표, 행 5개. 자, 근데 이 표를 그냥 읽으면 이열비타민, 3열미네랄, 이렇게 읽는데 이열비타민, 이열시군 이 스크린 리더에는 표를 이걸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 X축, Y축을 마음대로 오가게 하는 그 단축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이행채소, 3행과일, 2열25, 2행3, 3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겠죠? 스크린 더 사용자는. 이행채소, 그리고 이미지를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읽어주나? 장갑을 낀 연구원이 패트리 접시와 칼, 핀셋 등의 실험톡으로 잔디 숲을 연구하고 있는 사진, 우측에는 이플루 차트와 세포 이미지를 보여주는 태블릿이 있다. 그래픽, 그쵸? 그래픽이라고 알려주죠. 자, 여기 QR도 있었거든요. 제가 QR도 한번 가볼게요. 그린 네트워크 원문 자료 다운로드 QR코드 그래픽, 그쵸? 이렇게 읽어주죠. 자, 그런데 여기는 오류가 있죠. 아까 해솔라 선생님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농산과 숲의 경이로운 제목 수준이 자연과 생명 함께 사는 오늘의 지구 제목 수준은 산과 숲의 경이로운 제목 수준이 자, 이 수준 2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아래쪽 게 읽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문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숲속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공존 하나복잡한 생태계를 그쵸? 이루고 있으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처럼 포커스를 따라가면서 듣는 사람은 갑자기 포커스가 튀니까 어디 갔니?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링크도 있는데 디지털 자료실 바로가기 링크, 이 링크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보시기에는 QR이랑 링크가 밑에 이 장갑 사진보다 위에 있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위쪽 화살표를 눌러야 자연식품은 표현 5개, 이열십, 이렇게 가요. 끝자 그래픽 실험 1페이지를 그러니까 순서상으로는 QR이랑 링크가 지금 가장 마지막에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안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거는 논리적인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예시다. 그래서 PDF를 만드실 때는 이것마저도 좀 신경 써주시면 좋다. 시각장애인이 안 보이는데 뭔 상관이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처럼 보면서 가는 놈도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볼게요. 허경연 V0.1획 25기 바로 허경연 V0.1 슬라이드 시기 그래서 제가 이게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제 시각장애인 당사자로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너무 많은데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공기관에서 항상 PDF 문서를 올려주실 때는 HWP 파일을 같이 주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거를 이제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볼 수 있으니까라고 하실 수 있는데 한글과 컴퓨터가 한글 오피스로 이름을 바꾼 다음부터 호환성을 없애버려가지고 스크린 리더들이 접근이 안 됩니다. 네, 한글 문서는 그냥 PDF 문서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혹시 이게 내부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PDF 문서를 접근성으로 만들어 주실 때 그 원문을 편집하는 걸 차라리 MS 독스나 구글 독스 같은 걸로 해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예, 왜냐면 MS 도스나 그 구글 독스 같은 거는 스크린 리더 사용자여도 숙련자가 아니어도 충분히 읽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접근성 PDF 같은 거는 스크린 리더에 대한 숙련도가 없으면 바로바로 탐색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접근성 PDF 만드실 때 목차가 들어갈 거잖아요, 앞쪽에.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100페이지짜리 PDF를 읽는다고 했을 때 제가 99페이지까지 왔어요. 근데 10페이지에 무슨 내용이 있었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근데 막막한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목차 전체에다가 얘가 목록이라는 태깅이 돼 있다고 가정을 하면 저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목록을 찾는 단축키 하나만 누르면 바로 위로 튕겨버릴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 다시 원하는 링크 찾아서 눌러서 내려오면 되고. 예, 근데 보통 요게 조금 안 돼 있는 PDF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도 좀 겸사겸사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이게 끝이거든요. 제가 준비한 내용 이게 끝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런 유니버셜 디자인적인 정보라든지 이제 오프라인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기준을 세우고 또 시각 장애인들이 이런 분야에 있어서 좀 더 당사자성이 깊고 이러다 보니까 시각장애인 분 당사자가 어느 정도 전문 지식을 갖췄을 때 정말 이제 비장애인 입장에서는 찾을 수 없는 허점들 또 찾을 수 없는 또 아주 기발한 인사이트들을 충분히 만들어서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증명하고 그 증거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유니버셜 디자인 컨설턴트라는 직업이 시각 장애인들이 하는 아주 전문적인 직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에게 웹 접근성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그러면은 연락을 주시면 뭐 최선을 다하겠죠? 네. 네. 지금까지 향기 내는 사람들의 허경연이었고요. 감사합니다.